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최근에 저한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그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펀딩은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크라우드는 이제 대중,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리워드형입니다. 펀딩, 투자를 하면은 지분을 주는 경우,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주는 경우가 있고, 채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형,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제품을 주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2회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이걸 보고 주변에서 좀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야,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제품이 들어가면 좋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서 오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생각나는 회사 두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랑 텀블벅.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추천은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은 여긴 이성, 여긴 감성입니다. 딱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와디즈는 이거 필요하겠다, 혁신적인데 유용하겠다, 이런 제품들 위주로 들어가 있고,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쓸모는 없는데 뭔가 갖고 싶은 제품,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제품을 와디즈에 올리면 잘 안 되고, 이성적인 제품이 텀블벅에 들어가면 또 잘 안 돼요. 본인의 제품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면은 이 두 플랫폼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든 논쟁, 판매냐 투자냐,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시작은 투자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 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그 제품을 싼 가격에,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쓸 수 있게 해줘,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리워드형 투자의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이에요. 근데 돈을 줬는데 제품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판매거든요. 이건 구매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냐 투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래된 논쟁을 하고 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이거를 구매로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잘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업체들,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들도 판매처로 생각해요. 투자처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90%는 판매처로 생각하고 한 10%는 투자처로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투자라고 생각하냐? 그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올해 느낀 거거든요. 플랫폼 직원들은 또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직원들도 아니야, 이건 투자야, 판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 고집이 많이 꺾인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건 리워드형입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하나의 판매처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게 좋은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정의해 봤는데, 첫 번째는 시중에서 보기 힘든 혁신성이나 또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굳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성이 있다면 이건 와디즈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시중에서 보기 힘든 감성이 있다면 이거는 텀블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주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얼리 어답터예요. 대중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쓰잖아요.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면은 100%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 첫 번째, 배송이 늦어요. 1에서 2개월까지 걸리거든요. 미친 거죠, 요즘 시대에.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시대에 내가 돈을 썼더니 2개월 후에 온대. 두 번째, 심지어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 2개월 기다려서 받았는데 제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돈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리 어답터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얘네들보다는 먼저 써야 돼. 이거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프로토타입까지 나온 상태의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제품이라는 거는 기획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양산해서 판매하잖아요. 이 시제품 상태의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양산된 거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판매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홀드백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올리기 시작해서 배송 나가기까지 보통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2개월 동안 다른 그 어떠한 곳에서도 판매하면 안 돼요. 이게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양산 상태라면은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게 더 좋아요. 빨리 후기를 쌓고 거기서 빨리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광고 돌려서 계속 판매를 이어가는 게 낫지. 이미 양산이 됐다면 전 크라우드 펀딩은 비추고, 기획 단계는 왜 비추천하냐면 우선 펀딩을 받고 양산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펀딩을 하신 분들한테 큰 불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2개월, 3개월. 왜냐면 시제품 만들었는데 제품 이상하면은 다시 기획하고 다시 시제품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돈을 넣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나오는 제품들은 미완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후기라는 게 없어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제품이죠. 완제품, 양산의 완제품도 없어요. 시제품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에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설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컨텐츠밖에 없습니다. 이 컨텐츠는 상세 페이지를 얘기하죠. 시제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제품을 가지고 후기도 하나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진짜 쩔게 만들어야 돼요. 즉 컨텐츠의 부담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중에 가장 큰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컨텐츠의 스토리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텍스트를 어떻게 쓰고,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는 대충 만들어서는 아무도 펀딩하지 않아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성공적으로 펀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외주를 잘 찾아서 쓰거나, 저희가 앞에서 2개의 크라우드 펀딩 3,900만 원 정도씩 했잖아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했고 하나는 외주를 줬거든요. 근데 비슷한 성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외주를 줬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외주 주자 해서 그냥 줬거든요. 근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 사람 정도의 한 달치 월급을 주면은 컨텐츠가 나와요. 식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시중에서 보기 힘든 혁신성과 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와디즈, 이거는 텀블벅에 들어가면 좋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얼리 어답터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까지 나온 상태가 좋습니다. 기획 상태 안 돼요. 프로토타입이 가장 베스트고, 양산 상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컨텐츠 제작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서 잘 됩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리스크한 소비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커버하려면 설득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설득은 뭘로 하냐? 컨텐츠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능력이 좋거나 컨텐츠를 잘 만드는 외주 회사를 알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팁들인데, 첫 번째, PD와 함께 일하시는 게 좋아요. 이 PD라는 거는
MD가 하는 역할을 와디즈에서는 PD라고 부르더라고요. PD가 붙어서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PD 없이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PD 없이 오픈마켓처럼 내가 알아서 제품 만들고 제품 올리고, 저는 무조건 PD랑 함께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거 뭐 한 10% 정도가 있겠죠. 그 10%는 다 PD랑 하는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알아서 올리신 분들이 깔아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오픈 예정 페이지는 사실 필수예요. 펀딩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이런 펀딩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알림 신청을 받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전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펀딩이 딱 열리고 첫날 펀딩되는 숫자는 그 전까지 알림 신청한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펀딩을 해요. 그러니까 알림 신청을 일주일간 받고 본 펀딩을 뭐 2주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주일간 1000명 정도가 알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첫날 이제 돈을 딱 쓰기 시작하는 게 본 펀딩이거든요. 근데 첫날에 이 1000명 중에 30%인 3분의 1인 한 300명 정도가 첫날 펀딩에 들어갑니다. 이 첫날 펀딩이 많아야지 그 다음부터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첫날 펀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예정 페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첫날 펀딩이 300명 됐으면 이 2주간 전체 펀딩은 곱하기 3이에요. 900명 정도, 최종 펀딩은 900명 정도가 펀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펀딩 추이는 어떻게 되냐면 첫날에 가장 많은 펀딩이 되고 둘째 날부터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총 14일 중에 열흘은 바닥을 길 겁니다. 쫙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 2일에 다시 살짝 올라와서 펀딩이 마감돼요. 보통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딩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합몰, 뭐 편집숍 이런 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거쳐서 다른 입점몰로 판로를 확장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당연히 펀딩이 잘 안 되면 아무 데서도 전화는 오지 않겠죠.